요즘 나는 솔로 26기를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요. 그중 영숙님 이야기가 눈에 들어왔어요. 자기소개가 끝나고 여성 출연자들끼리 간식을 먹고 있던 중 영숙님이 갑자기 화제성 폭탄을 하나 툭 던지십니다. 저 영숙님 어디선가 뵌 것 같아요. 한 5, 6년 전쯤 소개팅? 네? 소개팅? 여기서요? 패널들이 환호성을 질렀죠. 이거 진짜 운명서사 나왔다. 영숙님은 메신저에 남아있던 연락처와 사진을 보고 확신을 했다고 해요. 그때 소개팅했던 그 사람이 맞다고.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면 이건 운명 아닐까? 그런데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영숙님의 반응은 이랬어요. 말해주니까 기억을 더듬어 보니 겨우 생각은 났는데 전혀 몰랐어요. 기억이 난 게 아니라 영숙님 낯이 익다는 생각을 했어요. 당시 애프터를 신청하지 않았던 건 이성적인 매력이 느껴지지 않아서였겠죠 아마? 과거에 인연이 있었고 나는 솔로에서 서로 선택해서 데이트했으니 와 이건 천생연분, 이 사람은 안 만나면 안 돼. 그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이런 말을 해서 운명적인 서사를 기대했던 패널들의 아쉬운 탄성을 자아내게 만들었죠. 그 장면을 보며 영수님이 말한 이성적인 매력에 대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본능적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조건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영수님의 이야기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수님이 느꼈던 그 설렘과 혹시 운명 아닐까 하는 마음, 그건 누구나 한 번쯤 품어본 진심이죠. 그래서 영수님이 코트깃을 여미며 나오는 순간 슬로우 모션처럼 보이며 아름다웠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느낌이 영수님에게 잘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웠어요. 남녀 간의 이성적인 끌림이 서로 통하기란 참 어려운 일이구나 다시 한번 느꼈죠. 이토록 어려운 남녀 간의 이성적인 끌림. 이 끌림이 무엇일까를 여실히 보여준 조선시대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이 장면을 보다 떠오른 조선시대 인물들이 있었어요. 조선시대 신사임당의 두 아들인 율곡 이이와 이우 형제 중 이우의 서출 딸과 그녀의 남편 이시발의 이야기입니다. 신사임당의 둘째 아들 이우는 처백에서 딸 하나를 낳습니다. 이 딸은 서출 신분이었지만 재능과 인성은 전설처럼 전해졌어요. 당대 사람들은 말했죠. 신사임당이 다시 태어난 것 같다. 쏙 빼닮았다. 총명하고 단정하고 경서와 예술에 능하며 말투도 곱고 심지어 인성까지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청혼을 합니다. 그의 이름은 이시발, 네, 실존인물 맞습니다. 이시발은 정실 부인이 있었음에도 소문만 듣고 애간장이 달아 그녀에게 확 끌려버린 거예요. 결국 이시발은 이우를 닥달하여 그녀를 둘째 부인으로 맞이합니다. 결혼 후 그는 말합니다. 그대의 아름다움에 반해 반년 동안 잠을 못 이뤘소. 둘은 정말 인꼬 부부가 됩니다. 아들 둘을 낳고 깊은 정으로 살죠. 그런데 그녀는 결혼 10년 후 겨우 26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시발은 완전히 무너졌고 그녀를 위해 조선판 러브레터 같은 제문을 남깁니다. 그대는 내 마음에 들어와 내 안에 남았소. 경서에 능했고 정갈했으며 등등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었네. 그런데 정실 부인은 기록이 없습니다. 제문도 애도도 이름조차 남아있지 않아요.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요. 이시발이 진짜 너무하죠. 아니 둘째 부인한테는 러브레터 쓰고 정실 부인한테는 이름 석자도 안 남긴다? 그 시절에도 배우자 복은 랜덤박스였던 거예요. 조선의 이시발과 둘째 부인, 정실 부인, 그리고 지금의 영숙, 영수 이야기 모두 비슷한 게 있었어요. 사람마다 자기만의 서사가 있다는 것. 누구는 기억하고 기억되지만 기억되지도 않을 수 있다는 것. 같은 하루였지만 누군가는 그걸 잊지 못할 장면으로 간직하고 다른 누군가는 잠깐 지나간 컷으로 기억합니다. 동시에 같은 장면을 그리기란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저도 그런 기억이 하나 있어요. 고등학교 시절 인기 많던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지내는 학생이었고요. 어느 날 반대항 장기 자랑 대회에서 그 친구와 제가 팀이 되어 나가게 되었어요. 제가 리코더를 불었고 그 친구는 노래를 맡았는데요. 문제는 그 친구가 음치였다는 겁니다.
본인도 알고 있었어요. 그 결과 제 리코더 연주에 그의 묘한 음정이 더해지며 애들이 웃겨서 쓰러졌고 저희는 1등을 했죠. 그 추억이 저나 그 친구에겐 특별했는데 10년쯤 지나 동창회에서 다시 만났더니 그 장면을 기억하는 사람은 저와 그 친구 둘뿐이었어요. 지금까지의 세 가지 얘기를 듣고 떠오른 말이 있어요. 바로 기억의 결이에요. 같은 풍경이었는데 감정이 묻은 방향이 달랐던 거죠. 결국 서사가 겹치지 않았던 거예요. 같은 순간을 겪어도 각자 전혀 다른 책을 쓰고 있었던 거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서로 동시에 이성적으로 끌리는 일. 그건 사실 확률적으로도 흔한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끌림을 오래 지켜가는 건 더 어렵죠. 그 드문 케이스 중에 하나인 조선의 이시발은 둘째 부인에게 이성적 끌림을 오래 간직하며 깊이 사랑했어요. 하지만 정작 그녀가 이시발을 이성적으로 끌려 했고 사랑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결혼 10년 만에 그녀는 26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이시발은 마음이 무너졌지만 그녀가 행복했는가는 끝내 기록되지 않았어요. 서출이자 측실이라는 신분의 무게, 그 사회적 스트레스는 아무리 따뜻한 사랑이 있어도 감당하기 힘들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생각하게 돼요. 이성적 끌림은 분명 중요한 감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인생이 풀리진 않더라고요. 인생에는 운명처럼 겹치는 변수들도 많고 천근만근 무게처럼 따라붙는 현실도 있으니까요. 오히려 서로 편안하고 따뜻하게 교류할 수 있는 관계, 그것을 좋게 보는 시선을 나누는 게 같은 서사를 함께 써내려가는 더 좋은 방법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청자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 다시 또 봐요.